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전체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세차게 분출시키기 위한 화손식 경제선동 활동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경제발전의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해서 들끓고 있는 공장과 농촌, 광산과 오천을 비롯한 그 어디서나 대중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는 화손선동의 힘찬 북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대할수록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8 2019년 3월 6일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권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리역사적 소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사상의 위력, 선전선동의 위력으로 만사를 해결하고 혁명의 전진을 가속하게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 방식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인들의 종기간에 사상사업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앙양시켜 실현의 거비를 일대 거저기로 전환시키며 혁명의 큰 산들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러작에서 우리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당 사상사업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 가업으로 제시하시고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선전선동 활동을 참신하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현식이 사상사업이 처음의 과제로 된다는 데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 그리고 차업선전 일꾼들의 위치와 역할을 비롯해서 선전선동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사상사업은 우리 당 사업의 중핵 중의 핵이라고 하시면서 사상의 위력, 선전선동의 위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해 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 방식은 어제도 오늘도 일관하다고 하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사상전선이 들끓는 곳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 인민이 일도선 곳만큼 혁명이 전진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사상전의 포성이 힘있게 울려 퍼지고 시대를 경탄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위용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항일 유격대 군중정치사업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의 정치공작원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는 항일의 나날 정치공작원들처럼 강력 있는 선전선동 활동으로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 창조열로 끌어번지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평양건설위원회에서는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현장에 그대로 새로운 건설 신화 창조로 들끓는 화선선동의 활무대로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대동강구역 출판물 보급소의 보급원들도 대중의 심장 속에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깊이 심어주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관철이로 적극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물 보급소에서는 농촌 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업 실현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의도를 구역 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널리 해설 순전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그저 도서의 내용을 알려주는 식으로가 아니라 대중이 공감하고 또 기다려지는 이런 도서 선전으로 되게 해서 정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구역 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문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자는 것이 우리 보급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로 들끓는 그 어디서나 힘있게 울려 퍼지는 참신한 선전선동의 북소리와 더불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만장약하고 천겹만겹의 성세가 돼서 주체혁명 위협을 대르려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사회 안전성 청년 일꾼들과 모범적인 청년 군인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탑사 행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새겨진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행군길을 타고 치운 사위 안전성 청년 일꾼들과 군인들이 백두산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이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백두의 담력과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 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생애를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사령부 귀틀집을 찾은 이들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백두산 미령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전반적인 반일민족 해방 투쟁을 일대 악량해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면서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보여 사회주의 조국의 전치물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사위 안전성 청년 일꾼들과 군인들은 백두산 지구에 꾸려진 비밀 군고지들 중에 하나인 사자봉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출판소 등 사자봉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이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백두산에서 열리고 자랑찬 승리의 역사도 백두에서 시작됐음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사회 안전성 청년 일꾼들과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진솔하시고 무산직으로 진출할 때 하룻밤을 보내신 백예봉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사위 안전성 청년 일꾼들과 군인들은 답사 과정이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라남의 노동기급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경제 건설을 다구치는 데 참답게 이바지했습니다. 라남 탄광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오늘도 전 세대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대상설비 생산에서 악량을 일으키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80년대 석도 창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던 1985년 6월 21일 우리 공장에 6번째로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10mm 버림반을 만들 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 가업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당이 준 명령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안고 정말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는 110mm 버림반을 기어이 만들어내기 위해 아글타글 피타는 노력과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투쟁을 벌여 끝끝내 짧은 기간에 만들어냈으며 1985년에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기록하는 이런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노동계급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110mm 버림발을 몸소 보아주시고 번화호라고 그 이름까지 달아주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당이 안겨준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심장 깊이 새겨하는 우리 라남의 노동계급은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기지들을 자체로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매해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장 노동계급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 주시며 공장을 공업부문의 자력갱생 본보기 공장으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공정의 기술 개건과 현대화 실현, 최신식 기계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 이것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당이 지펴준 라남의 봉화를 높이 지켜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각종 대상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생산 보장했습니다. 올해 우리 공장 앞에는
방대한 대상설비 생산까지가 나서고 있습니다. 조건은 어렵고 난관도 크지만 우리는 나라묘봉화를 높이 죽여들었던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과 그 기백으로 어떡하나 이 방대한 대상설비 생산까지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적 방안들을 부단히 모색하고 기술 협의를 강화하면서 생산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기술혁신 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설비 생산 과정이 곧 기술혁신의 연속 과정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예령도 따라 국가 발전의 새 지평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청진군대오의 활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위훈회로 거무추동하기 위한 군중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광범한 군중의 창작적 의욕을 더욱 높여주어서 작품 창작에서 성과를 안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문학 서조원들과 문학 통신원들뿐 아니고 광범한 군중들 속에서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돼서 투고됐는데 그 서재가 참신하고 형상이 생동한 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광범한 군중의 이 문학 창작 요리를 더 앙양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중국 군중문학 작품 현상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강명선조를 맞으면서 진행한 군중문학 작품 현상 모집에만 해도 750여 명의 그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해서 800여 편의 우수한 작품들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 군중들 속에서 뛰어난 문학 인재들을 찾아내서 전망적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실무적인 사업들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군중문학 창작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는 단위들 중에는 김종숙 평양방직공장도 있습니다. 2011년 5월 6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문학 서조원들이 쓴 이 글작품집을 보아주시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도 우리 공장 종업원들이 올린 이 여러 글작품집들을 이렇게 보아주셨습니다. 이 자랑, 이 긍지를 안고 우리 공장에서는 모두가 이거 문학작품 창작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꾼들부터가 문학작품 창작 활동에 앞장서서 대중의 작품 창작 요리에 이거 활력을 부어주도록 하게 한 사업을 공장 쪽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 누구나가 참가하는 여러 주제의 작품 현상 업무를 자주 조직해서 문학에 취미와 소질이 있는 종업원들을 선종하고 문학 서조에 망라시키기 위한 사업을 군기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통신원 대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학 서조 운영의 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서조원들이 기량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을 위은과 혁신회로 불러일으키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고 전국적인 군중문학 작품 현상 업무에서도 우리 종업원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공장노동계급의 종신세계, 또 들끓는 현실과 일터마다 넘쳐나는 혁신의 서식들은 그대로 저희 작품의 청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이 공장 신문과 현장 경제선동 무대, 청년문학이 잡지마다에 발표되곤 하였는데 앞으로 현실에서 새롭고 참신한 작품 더 많이 창작해서 대중의 생산 요리를 더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출판사와 만수대 창작사에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촌원회의 결정관철회로 천만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손존화들을 새로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손존화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촌원회의 결정관철회로에는 당중앙이 제시한 위대한 실천 강령을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새시대, 자립경제 발전의 전성기를 이뤄나갈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혁명적 기계와 요라의 맹세가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의 우선적 발전과 전반적인 관계체계의 반비를 타고치는 것을 비롯해서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나라의 농업을 하루빨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 궤도에 올려세울 때 대한 사상이 손존화 전반적 관계체계를 반비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농업부문이 통장운을 부르는 태풍의 해로 빛내려는 온 나라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가 비낀 손존화,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자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만풍년을 안아오잡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반드시 점령해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 국면을 이뤄나갈 충성과 애국의 일념이 반영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하자도 있습니다. 새로 창작된 손존아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촉매진함으로써 농업 생산과 경제건설의 근본적인 변혁, 실제적인 변화 발전을 일으켜 나갈 온 나라 인민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각계층 근로자들이 중앙계급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가 감행한 야수적인 학살 만행을 보여주는 전시된 자료들과 유물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미제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 살인기 무리이며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지난 조선전쟁 시기 미제가 감행한 학살 만행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수많은 인민들을 한꺼번에 대량 학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수법이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것이었으며, 학살 만행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평양 감옥에서만도 4천여 명의 주민들을 체포해서는 그중 2천여 명을 감옥 마당에서 총살했으며, 그 시체들을 21개소의 방공호와 3개소의 우물, 3개소의 조수지에 바그스로 넣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해남도 장윤군 낙용강산에서는 800여 명의 주민들을 깊이가 150m가 훨씬 넘는 수직경에 쳐놓고 그 위에 셋돌까지 가득 퍼부어 생매장해 죽이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남도 숙청군에서는 300여 명의 주민들을 작두로 박을 안탕쳐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놈들은 그 대상이 연약한 여성이건 철부지아이건 가림없이 총으로 쏘아 죽이고 갱이로 찍어 죽이고 우물에 쳐넣어 학살했으며 지어는 두 팔을 뭉청 잘라 불구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은 미국 정부와 군부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감행된 것들이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야속의 만행으로 해서 전쟁 3년간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는 무려 123만여 명의 무관인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정말 미제와는 한 하루를 이거 살 수 없는. 참관자들은 미제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남긴 뼈아픈 상처, 이 땅에 남긴 원한의 흔적을 언제나 잊지 않고 언제든지 피의 결산을 해야 할 시각이 온다면 기어이 1100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3월에 들어와 세계적 범위에서 악성 비루스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등록되고 있는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200여 명으로서 지난 1월에 비해 4%, 2월에 비해 볼 때 64%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각이한 질병 발생률이 높은 계절적 조건으로 해서 만성 질병 환자들 속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면역 회피력이 강한 여러 형태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이 반복적으로 감염되면서 재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재감염자의 사망률은 악성 비루스에 한 번 감염됐던 사람에 비해 약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다음, 최신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경과한 환자들 속에서 각이한 후유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깨 아픔, 가슴 아픔 및 가슴 답답한 감, 메스꺼움, 허리 아픔, 무릎 관절 주위 아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현재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8,066만여 명, 사망자는 680만 5,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케니아에서 가무리드로 집짐승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일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22개 지역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된 가물로 모기가 고갈돼서 양과 소를 비롯한 260여만 마리의 집짐승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와 루이지아나주에서 3일 령권이 발생해서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령권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건물의 지붕이 날려가고 승용차들이 전복됐으며 수십만 명의 주민들에 대한 물 공급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부상자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는 휘발유 창고에서 3일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재로 요리선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으며 1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창고 주변에서 살던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폭우와 번개에 의해서 송유관이 파괴된 데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닐강 서안에 있는 대피라미드에서 새로운 유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길이가 9m이고 너비가 2m인 긴 복도로서 피라미드의 북정면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복도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 당시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